지금부터 2025년 6월 열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민의례 및 표창수여, 부서별 주요 업무 구도 보고에 이어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당부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전면에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6월 직무유공 친절가치 공무원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일동 차렷, 구청장님과 상호간의 인사. 바로 표창장 주민안전과 주무관 권선희.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5년 6월 30일 금천구청장 유성훈.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서울사랑 모바일 상품권과 금나래 캐릭터 인형입니다. 표창장 세무관리과 주무관 정수민.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복지정책과 주무관 백송희.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도시계획과 주무관 이지현.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부동산 정보과 주무관 오승명.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주차관리과 주무관 박동희.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청소년자 주무관 장대일. 위 공무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에 응대함으로써 친절봉사 행정에 구현한 공익금으로 친절가치 공무원으로 선정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25년 6월 30일 금천구청장 유성훈.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과 금나래 캐릭터 인형입니다. 일동 차렷, 구청장님과 상호간의 인사. 대상자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표창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6월 신속집행 추진 결과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6월 24일 기준 전부서 신속집행률은 상반기 목표액 대비 88.3%이며 전년 동기 대비 집행률이 6.8% 증가하였습니다. 신속집행 동기 부여를 위하여 부서별 우수 사례도 함께 공유드리니 신속집행 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신속집행 세부 현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6월 청년 명언은
러시아의 사상가이자 소설가인 톨스토이의 말입니다. 욕심이 작으면 작을수록 인생은 행복하다. 이 말은 날 같지만 결코 모든 사람이 다 안다고는 할 수 없는 진리이다. 욕심을 줄이고 정직함과 투명함을 지키는 것이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길입니다. 청년은 욕심을 내려놓고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청렴을 실천하며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어 갑시다. 예, 다음은 총 8건의 부서별 주요 업무 구도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민원감사 담당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 담당관에서 청년 박람회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다소 딱딱한 청년 교육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함께 웃고 즐기며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행사는 7월 7일, 8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2층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국별로 시간대를 배정해서 운영하고 동주민센터 직원분들은 시간대 상관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청년 부스에서는 청탁금지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간단한 청렴 퀴즈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청렴 네컷에서는 청렴 캐릭터와 함께 즉석 사진을 찍어볼 수 있고, 셋째, 청렴 오락실에서는 청렴 주제의 게임을 통해 재미있게 청렴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탬프 이벤트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부스를 체험하고 도장을 모으신 분께는 기념품을 선착순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각 부서에서도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이 금천시민대학 하반기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개강한 금천시민대학이 상반기 운영을 마치고 오는 8월부터 하반기 운영을 시작합니다. 주민과 관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중심 캠퍼스인 금천 평생학습관 독산과 청춘빌딩을 비롯한 4개 동 캠퍼스에서 운영되며 운영 학부는 시민참여학부, 미래디지털학부, 문화예술학부 등 총 3개 학부 19개 과정이 개설됩니다. 특히 미래디지털학부는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일부 교육과정을 동양미래대학교와 연계 운영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반기 학습자 모집은 7월 7일부터 시작되며 7월 31일에는 개강식과 전공 공통 특강이 진행됩니다. 교육 과정은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11월에는 수료식과 함께 제1회 금천 평생학습 축제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협업 협치 사항입니다. 동주민센터 및 각 부서에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일자리 청년과장이 2025년 하반기 서울 동해 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및 실업자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지원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반기 서울 동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하반기 사업 기간은 25년 7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며 실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등 총 28개 부서 40개 사업에 총 286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상반기 대비 23명이 증원하였습니다. 선발 대상은 사업 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구민으로 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가 해당이 되며 지난 5월 12일부터 21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 접수를 받아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여 6월 25일자 사업 참여 선발자 발표 및 부서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 각 부서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협업 협치 사항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업무 안내 철저 및 안전보건교육 등 필수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자리 청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이 취약계층 아동복지 지원 강화 업무 협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제도적 보호가 취약한 틈새계층 결식 우려 아동들의 결식 사각지대를 해소할 대책과 주거 빈곤에 따른 열악한 학습 환경 개선 서비스 등
취약 아동들의 맞춤 서비스가 요구되어서 아동 청소년 복지 안전망을 외부 민간 재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였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5년 3월 관련 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을 조사하였고 4월에 아동급식 사업은 SK 계열 사회공헌기업의 행복두끼 사업 참여를, 학습 환경 개선 사업은 열매 나눔 재단 측에 우리구 제안을 각각 요청하였습니다. 협약식 개요입니다. 아동급식과 학습 환경 개선 사업 2건의 협약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아동급식 관련 협약은 7월 8일 15시에 SK그룹 사회적 공헌기업인 행복나래 주식회사와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 학습 환경 개선 관련 협약은 7월 7일 서울시 중구 소재한 열매 나눔 재단, 금천누리 종합사회복지관과 각각 3자 협약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동급식 협약 사업 내용입니다. 우리구 틈새계층 결식 우려 아동 40명을 대상으로 1년간 행복도시락을 주 2회 50과 연 3회 행복상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SK 행복나래 주식회사는 사업비 재원을 제공하고 행복도시락 조합은 아동급식 도시락 제조 및 배송과 위기사항 모니터링 역할을 함으로써 특히 방학 등 취약 기간에 결식 우려 아동에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1억 원 상당의 전액 민간 재원으로 추진됩니다. 다음은 학습환경 개선 사업 내용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6가정을 대상으로 공부방 조성과 45만 원 학습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열매 나눔 재단은 사업비 재원을 제공하고 금천누리 종합사회복지관은 공사 시행과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줌으로써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전액 민간 재원으로 추진됩니다. 향후 일정은 8월에 협약기관과 함께 심사위원을 개최, 해당 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11월경 사업 결과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협업협치사항입니다. 소통 담당관에서는 사업에 대한 홍보를, 동주민센터에서는 대상자 발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방 조성 시 아이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와 소통을 통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이 시흥오동 모아타운 1차 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 통합심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시흥오동 922-16번지 일대이며 지역지구는 제1종, 제2종, 제2종 7층 일반 주거지구로 토지 등 소유자는 741명, 공급세대는 총 2,302세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1년 4월 29일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모아타운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되어 22년 12월 22일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관리지역 지정 고시되었으며 25년 현재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전문가 사전 자문 등을 시행 중에 있으며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상정 사유로는 모아주택 1구역의 구역계 조정을 위한 사업구역 축소로 사업구역 동측 은행나물로 12길, 다세대 밀집구역 재청 및 북측 독산로 10길 도로 확복 방안 등 도시계획 시설 지정을 변경코자 상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관리계획 변경안 및 건축계획 통합심의 상정을 시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청소년과에서 25년도 폭염대비 도로물 청소 강화 추진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 온난화에 따른 때이른 폭염과 장기화로 인해 도심 열사망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간접적인 피해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고자 여름철 도로물 청소를 확대 강화하고자 합니다. 25년도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여름철 기후 전망이 평년 대비 기온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을 확률이 60% 이상이며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한 폭염일수 또한 증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최근 5년간 평균 폭염일수는 16.8일이며 지난해는 무려 33일로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 대비 도심 열사마를 완화하고자 선제적인 대응 방안으로 관내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해 물 청소를 확대 강화하고자 합니다.
25년도에는 기존 시흥대로, 독산로 등 대도로 위주의 4개 작업 노선에서 총 11개 작업 노선으로 대폭 확대 강화했으며 주택가 이변도로까지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확대되는 노선에 따라 물청소 차량도 구청 보유 5대 이외에 민간 차량 7대를 추가 임차하여 총 12대를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산은 5,900여만 원이며 구 재난안전기금 및 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설명회 개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많은 시설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오는 7월 24일 목요일 14시에 지벨리 기업 시민층에서 실시 예정입니다. 설명회 주요 안내사항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에 대한 안내, 그리고 올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 세부적인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날 설명을 통해 최대한 많은 시설물 관계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통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서 여름철 방역 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민간 합동으로 친환경 통합 방역을 강화하여 모기 등 급증하는 위생해충의 발생을 대비하고 매개체 감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며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먼저 동네방네 방역데이를 운영하겠습니다. 7월에는 매주 금요일에 모기 등 해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방역 처리반 2개 팀과 10개 동 주민자율방역단이 해충 발생 취약 장소를 동시에 합동 방역을 실시하여 민원 다발, 방역 취약 지역에 집중 소독을 통해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방역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수시로 집중 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원이 빈발하는 취약 지역은 방역 처리반이 주 1회 이상 집중 방역을 하고 민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하며 수시로 연무 및 분무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해충 방제 장비인 포충기와 해충 기피제 분사기를 현재 107대에서 추가 설치하여 127대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안양, 천변 등 주로 민원 다발 지역과 구민 다수 이용 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중 이용 시설과 공동주택 등 665개소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이 자체 정기 소독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 방역 외에 사유지 자체 소독을 자발적인 방역 참여로 유도하고자 보건소에 휴대용 방역 소독 분무기를 30대 비치하였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10월 말까지 무료로 3일간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방역교육, 감염병 예방관리교육, SNS 등 매체를 활용한 구민 인식 제고 교육 및 홍보 강화로 자발적인 방역 참여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소통 담당관에서는 각종 매체의 홍보를, 해충 방제 장비 설치와 관련해서는 공원녹지과와 치수과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부구청장입니다.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주력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새 정부에서 약 30조 정도의 추경 예산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요. 그중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아마 가장 중요한 전국민 대상 소비 지원 추진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정부 정책 동향을 항시 모니터링해서 향후 사업 진행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특히 7월 1일부터 발행되는 40원 규모의 금천 지벨리 사랑 상품권도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매우 중요한 정책 금융 수단입니다. 5% 할인과 5% 페이백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국민들이 최대한 활용하여 골목 상권에 옮겨 둘 수 있도록 발행 초기에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적극 행정과 관련된 심사가 있었는데요. 최우수상을 받은 마을버스 관련된 처우 개선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쭉 발표 때 들어보니까 대단히 많은 우리의 노력도 있었고 그 노력의 결과물이
현실적으로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1번 마을버스의 배차 간격도 당초에 9대에서 4대가 든 13도 늘었고 그에 따른 배차 간격도 굉장히 좁혀지면서 주민들의 실질적 민원이 대폭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으니까 뭐 우리의 헌신적인 노력과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보도자료 제공 등 적극적인 마케팅과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후속 조치 및 대안 수립 철저와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9회 정례가 계속되고 있으나 행정사무실 일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는 외부의 시각에서 한번 저희를 한번 좀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개선할 부분들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업무 방식과 사업 내용을 개선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첫 번째 열대야가 이제 시작됐다라는 언론 보도도 아침에 있었습니다. 더위가 심해지면은 여러 가지 이제 대응에 대한 준비들이 잘 진행되는지 잘 점검하고 추진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장마철 기간들의 수방 대책은 뭐 기본이고요. 그 외에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들이 좀 잘 점검 진행이 돼야 됩니다. 특히 기후 위기 상황이 더 심화되면서 기후 위기에 대응에 좀 취약한 취약계층들이 더 기후 위기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잘 안전하게 여름 더위를 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주실 먼저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최근에 뭐 언론에서도 굉장히 그 심각한 상황들이 나오지만 각종 이제 러브버그를 비롯해서 여름철 해충은 아닌데요, 익충도 아니지만 중간적인 형태의 어떤 그런 새로운 환경 문제가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방역 대책도 수립해서 보고를 하셨지만은 여름철 고온 다습 상황과 또 여러 가지 병원균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실내 유의나 피부 접촉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 또 필요하면은 마을버스 정류장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상가 공원 이런 관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더 우리가 세심하게 잘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요즘 벌레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이제 젊은층들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젊은층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젊은층들이 많이 사용하는 장소에 대한 어떤 그런 적극적인 어떤 방역 대책들을 잘 수립을 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중에서 두 가지 정도 짤막하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오늘 보고가 있었는데요. 금천시민대학 1기가 이제 마무리되고 2기가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고도 받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평생학습 플랫폼이라고 해서 우리가 평생학습관도 새롭게 신축을 하고 또 그곳에서 1기 평생학습 대학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상당한 호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참여 의지도 불러일으키는 그런 또 장소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평생학습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또 죽을 때까지 시대의 상황과 조류에 따라서 또 새롭게 직업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에서부터 취미 활동에 이르기까지 이런 평생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욕구나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1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평가와 반성들을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거기에 따른 이기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와 성과 분석도 좀 해보고 또 주민 수요 조사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다른 평생학습 기관들에 대한 벤치마킹도 좀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뭐 6개월 정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또 어떤 또 나름대로의 그 과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보시고 잘 2기 금천 시민대학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오늘 이제 청소년 아동청소년과에서 취약계층 아동복지 지원 강화 업무 협약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요. 이 아동청소년과에서 새로운 그 사회공헌처를 발굴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고 또 적극 행정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제 청소년들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라는 언론 보도도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고등학생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특히 우리 학생들이 10만 명당 4.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또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위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기성세대로서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 취약한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청소년 시기에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심리적 그런 또 관련들을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금천구도 지난번에 이제 청소년 성장 지원 협의체를 만들어서 관내 이제 기관들끼리 성장 협의체를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세심하게 청소년에 대한 대책들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새 정부가 이제 본격 시작이 되고 한 4주 정도가 이제 흘러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도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새 정부의 공약과 또 연기한 우리 구의 정책 과제들을 그동안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일단은 먼저 선정된 3가지 정책 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새 정부 공약에 반영될 수 있는 우리 그 AI 강국에 대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 AI 거점지로서의 금천 공군부대 부지 활용 이 제일 먼저 제안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가칭 G 프로젝트, 금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제안서를 냈으니까 우리 직원들도 관련해서 공유할 부분을 철저히 잘 공유하시고 또 관련 부서들이 협업을 잘해서 우리 지역 정책과 중앙정부 공약이 잘 맞아 떨어져서 그것이 금천 발전의 하나의 동력이 되고 또 전기가 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준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부서들이 협업을 해서 잘 점검을 하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는 이제 민선 8기 구정 3주년을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금천이 좋은 도시로 만들어 오기까지 여러 직원분들 모두 다가 이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취임 초에 공약했던 주요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는지 자체 평가하고 또 남은 과제에 대해서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직까지 숙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은 1년 동안 주요 정책 성과들을 잘 관리해서 달성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고요. 특히 민생 회복이라든지 또 주민 중심의 소통을 통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약 사업과 또 적극 행정 사업, 적극 행정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제안한 말씀을 하나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직원들에 대한 적극 행정도 우리가 이제 수상도 하고 표창도 주고 있습니다만은 이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한 좀 더 세부적인 정책 추진 과정들이 좀 설계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정책 실명제 같은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한 직원 또 그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직원이 대우받고 성과에 대한 공유를 받는 성과를 인정받는 그런 체계로 우리 내부도 잘 편성이 돼야 되고 그런 식으로도 우리 이제 적응인정이나 또 아니면 직원 평가 보상 체계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우리 실무 부서에서 관련 좀 정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적극 행정을 한 직원 또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성과 보상 체계도 잘 수립을 해서 직원에 대한 어떤 지원 체계도 잘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청렴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우리가 열린회의 때 항상 시작할 때 청렴에 대한 뭐 문구나 청렴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상반기 기존 이제 시민 감사관 제도를 더욱 확대 강화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청렴 시민 구청장 제도를 이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내부의 시각에서 머물지 않고 주민의 눈높이에서 부패 위험 요인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제도 개선까지 연계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단순하게 보여주기식으로 청렴구청장 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주민 제한 사항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고 청렴 시민구청장 제도를 잘 운영해서 우리 금천구가 청렴한 금천구로 건너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추진하기 주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2025년 6월 열린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